1번인가요? 네. 오늘의 1권 마무리예요. 아이씨. 오늘의 1권 마무리. 네. 이거 좀 재밌는 거. 오늘의 1권 마무리예요. 이번에는 생명 시스템. 네, 생명 시스템에서 1권 마무리. 네. 1권 마무리고요. 다음 시간부터 2권이 나가겠죠? 네. 다음 시간에 1권, 2권 둘 다 갖고 오셔야 돼요. 네. 네. 2권 처음은 산화환원이에요. 아, 와, 뭘 또 아야 아는. 별로 재미없는 나는 건데. 차라리 물리하고 화학이 나. 생명하고 지하고 너무 힘들어 나한테. 익숙치 않은 단원이라서. 하나는 안 좋아하는데. 미토콘드리아 뭐야? 아 그래 그런 거 나와. 오늘 그거 할 거야. 전사 번역 뭐 이런 거 할 거라고. 트리플 코드 코돈 뭐 이런 거 할 거라고. 여기가 좀 어려워요. 오늘 해야 될 게. 자 일단 답부터 부를게요. 페이지 188쪽 1번에 기억 디귿, 2번에 태양. 기억은 태양, 리은 액체, 디귿은 대기, 리을은 자기장. 3번에 A 내핵, B 외핵, C 멘틀, D 지각. 2번에 A는 철과 니켈이 조성분이고요. D는 지각은 규산염 광물이 조성분입니다. 4번의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고요. 5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6번에 A는 대륙권, B는 성층권, C는 중간권, D는 열권. 2번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기온 변화를 가지고 대기권을 분류한 거죠. 자, 7번의 답은 니은, 리을이고요. 8번의 답은 가는 열권, 나는 대륙권, 다는 성층권. 9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10번에 A는 해수고요. B는 빙하고요. 2번 A의 증산구조는 당연히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가지고, 바닷물을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가지고 세 개로 나누잖아요. 11번처럼. 11번의 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12번의 답도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좀 하세요. 없어요. 일단 질문 좀 해. 아, 여기는 개념이라서. 알겠어. 그치, 여기는 보통 손가락 연습을 많이 시키는 거지 노동을 시키고 있지 문제가. 그죠? 네. 뭔가 많이 쓰라고 하니까. 200쪽 답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답은 1번 기억이고요. 2번의 답은 1번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요. 2번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 핵 분열이라서 상관없어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 3번은 3번은 달과 태양의 인력이 되겠죠. 아, 달과 태양의 인력. 저 따위 얘기하는 거니까 숙제 안 했고. 아닌데. 3번에 가는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나는 태양 에너지고, 다는 조력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요 세 개야 기억해.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근원의 에너지다라는 거 세 가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4번에 1번은 A, 2번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 5번의 기억은 태양, 니는 방출. 6번에 1번은 많다, 2번은 36, 3번은 평형. 7번의 답 A는 수권이고요. B는 기권이고요. 2번의 기억은 탄산염 또는 석회암이라서 상관없습니다. 탄산염 또는 석회암. 니은 유기물. 8번의 기억 리을. 9번의 1번은 G, 2번은 A, 3번은 E. 10번의 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11번에 1번은 B, 2번은 D, 3번은 F. 12번에 가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요. 나는 수권과 기권, 다는 직권과 수권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 되겠습니다. 아, 나 같은 고급 인력이 질문도 안 받고 이거 답만 불러주고 있으니까 되게
사이즈가 없어 보이는데 질문 없어? 네. 네. 214쪽. 니들은 질문은 없는데 시험을 보면 못 봐. 참 희한해. 그러니까 질문을 할 그게 아닌 거예요? 214쪽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2번에 가는 열곡대로 부릅니다. 나는 해령이고요. 나는 호상열거라 부릅니다. 3번의 답은 디귿 4번 답은 기역 5번 답은 가는 보존형 나는 발산형 다는 수렴형 실명 중에서 소비평이라 얘기하는데요. 그냥 수렴형이라서 상관은 없습니다. 2번에 생성되는 것은 나, 소멸되는 것은 다. 6번에 1번은 해령이고요. 2번은 화산활동과 천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발 지진. 자, 그 다음에 7번의 답은 기역 디귿 8번의 기역은 보존형이고요. 니은은 변환단층이고요. 9번에 1번은 니은 C 2번은 디귿 B 3번은 기역 A 10번의 답은 기역 니은 디귿 11번에 1번은 가 2번은 나 다 12번엔 니은. 질문 없으시면 218쪽. 여기도 숙제였다고요? 솔직히 숙제 하나도 안 하네. 맨날 있는 거 아닌가? 맨날은 아니었어. 한 번인가 없었어. 초반이죠 그거. 초반 한 번인데. 야 이거 세 달에 한 번 끝내는 거고 큰 단어 하나 끝날 때마다인데 큰 단원이 몇 개야? 어? 8개? 알지? 새끼 단원이 큰 단원이 4개고 새끼 단원이 있으니까 그 새끼 단원 하나보다 이게 있더라고. 이 정도는 풀어야지. 그렇죠. 자 218쪽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4번에 1번. 원래 수업은 그래 설명하고 그 설명 듣고 나서 니들이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 니들끼리 되잖아. 문제 안 풀면 다 말짱 도루묵이야. 다 까먹어. 5번에 2번 6번에 4번 7번에 4번 8번에 2번 9번에 5번 10번에 2번 11번에 4번 12번에 3번 13번에 4번 14번에 1번 15번에 3번 16번에 4번 17번에 2번 18번에 3번 19번에 4번 20번에 5번. 그리고 나도 문제 다 풀어. 진짜요? 우리만 푸는 거 아니야. 수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고 들어가야지. 오랜만에 문제 푸니까 빡치더라. 21번에 3번 22번도 3번 23번에 1번 24번에 3번. 내가 물리 또는 화학 수업을 하면 거의 문제 안 풀고 들어가야 되거든. 왜 많이 다 풀어봤던 거라서. 근데 생명하고 지학이 있는 부분 좀 풀어봐야 돼. 25번에 4번 26번에 5번 27번에 1번 28번엔 4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쪽 29번에 5번 30번엔 2번 31번에 4 32번에 3 33번에 3. 자 질문 좀 받을게요. 12번이요. 12번 2번 12번 뭐요? 없어요. 220쪽 12번이죠? 네. 네, 볼게요. 표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나타낸 것이다. A가 에너지 양을 보니까 17.3 곱하기 10의 16제곱이야.
B는 뭔지 모르겠는데 지각 변동을 일으킨대. 지각 변동 일으키는 B가 지구 내부 에너지겠네. C가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니까 이게 조력 에너지겠죠? 그런데 조력 에너지보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크잖아. 그럼 어디 17.3보다는 작을 거고 10의 6제곱 곱하기 10의 16제곱보다는 2.7 곱하기 10의 12제곱보다는 어떻게 커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2.7 곱하기 10의 12보다 크다라는 니은이 맞는 거고요. 보기 각기의 기억, 파도에 의한 침식 자공 기억의 일이다. 야, 파도가 친다라는 건 뭐 때문이야? 조력 에너지. 아니지, 새끼야. 파도 치는 아, 건 바람? 밀물 썰물이 그렇지 바람에 의한 거예요. 아, 바람에 앓으면 파도 따위는 안 쳐요. 그래. 그 바람에 의한 영향이 되게 큰 거죠. 여러분들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가 아닌 것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네. 태양 에너지라고 보면 돼. 왜? 대부분이 다 태양 에너지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예요. 디귿 C는 대부분 A와 B로 전환된다. 이 에너지들 기본 에너지든 전환돼 안 돼? 안 돼.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전환돼 말도 안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기본 에너지 생의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의 전환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답이 그래서 3번. 또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으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크게 세 개로 나눠질 거예요. 세 개. 첫 번째가 세포와 생명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물질 대사를 돕는 생체 촉매라는 거 나올 거고요. 세 번째가 마지막이 생명 중심 원리, 세포 내 정보의 흐름, 생명 중심 원리라는 걸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요. 큰 단어는 그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거라는 거. 자, 첫 번째 세포와 생명 시스템 마찬가지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이렇게 배우는 거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가 뭔지를 알아야죠. 세포가 뭐예요? 셀. 맞죠. 생명체의 최소 단위요. 구조적, 어, 기능적 단위. 구조적으로 제일 작고 기능적으로 제일 작은 놈.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다? 세포다. 세포보다 더 작은 생명체는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 근데 세포보다 더 작은 놈이 있긴 있어요. 그죠? 뭐요? 물고 원다운. 잠깐만. 물금! 씨. 맞아. 물금 극한의 환경에 살아가는 그 새끼, 그치? 아, 근데 걔도 산성에서 세포는 맞아요. 프라임. 어? 프라임. 안 들려. 프라임. 너 전문적으로 들어간 거지? 저 깊이 들어가면 난 몰라. 자,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서 세포 말고 세포보다 작은 애가 있어요. 훨씬. 바이러스. 비루스. 그래, 비루스 새끼야. 넌 나이가 몇인데 비루스라 그러니? 비루스가 비스? 어? 바이러스 철자가 이렇잖아.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비루스라 읽었어요. 비루스. 넌 어디서 비루스란 말 들었어? 북한에서 비루스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북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세터민이야? 오랜만. 나 고등학교 때 나 가르쳤던 생물쌤이 비루스 그랬거든. 뭐가 바이러스 새끼야 비루스야 그러면서. 대박. 바이러스는 그래서 생명체라 얘기 안 해요. 생명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세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세포의 정의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세포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생명 시스템 구성 단계.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을 뭐라 불러? 조직. 조직. 조직이 모인 건 뭐라 불러? 기관. 기관.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 개체가 되는 거죠? 그거예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런데 뭐에 따라서 동물이냐 식물에 따라서 동물은 뭐가 발달돼 있다? 조직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역할은 조직에 또 모임이 있어. 이걸 뭐라 불러? 조직계. 동물은 뭐가 발달돼 있다고? 기관이 발달돼 있어요. 기관이 하나에서 모인 놈이 있어. 그걸 뭐라 부른다? 기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조직에서 조직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기관으로 가는 거죠. 어디가? 식물이. 그래서 식물의 구성 단계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물은 뭐가 발달돼 있다고? 기관이 발달돼 있다고.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그 다음에 개체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동물의 구성 단계라는 거. 뭔 얘기인지 알겠지? 식물은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거고요. 동물은 뭐가 발달했다?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 오케이. 여러분 하는 거 동물에서 소화기관계, 순환기관계, 배설기관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기관들의 모임. 그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일정한 기능을 하는 것들. 그런 걸 기관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케이. 식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통도 조직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관, 체관, 형성체가 합쳐가지고 통도 조직계라 얘기합니다.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 묶어서. 그래서 식물은 뭐가 발달되어 있고 조직계, 곧 조직이 발달돼서 조직계라는 게 존재하고요. 동물은 기관이 발달되어 있어 뭐가 기관계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 오케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232쪽을 보시면 뭐가 나온다? 세포 내 소기관들이 나옵니다. 세포 내 기관. 세포를 이루고 있는 구관, 기관들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자,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일단 원형질이라는 게 있고요. 세포는 후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형질은 뭐고 후형질은 뭘까? 응? 책에 안 써 있어. 원형질은 뭐고 후형질은 뭐야? 말 그대로 형질이에요. 원, 후. 나중 후겠지, 뒤 후겠죠, 그죠?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처음부터. 후형질은 생명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얻어진 것들. 오케이? 원형질에 뭐가 있어? 핵. 그 다음에 세포질, 세포막 이런 것들. 이 세포질 안에 여러 가지 소기관이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소기관을 다 합쳐서 세포질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요. 후형질에 뭐가 있냐라는 것만 알면 될 거예요. 후형질. 후천조가 생긴 거. 세포벽. 뭐라고? 세포벽. 그 다음에 액포. 뭐라고? 액포. 액포는 미리 얘기할게. 뭐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보통 노폐물을 저장해요. 뭐 한다고? 노폐물을 저장한다고. 노폐물이 왜 생겼어? 생명활동을 하니까 생겼겠지. 맞아? 그래서 액포는 늙은 세포일수록 액포의 숫자가 많아요. 오케이? 세포벽도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고요. 세포벽도 나중에 살아가면서 초기에 만든 거기 때문에 후형질이라 얘기한다는. 그래서 원형질이 아닌 것들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 전부 다. 일단 모양 보고도 알아야 돼요. 그림만 봐. 핵은 당연히 찾을 수 있지? 가운데 큰 놈 그게 핵이지 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엽록체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색깔로 찾지마. 시험 볼 때는 색깔 안 나오니까.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구분해야 돼요. 뭐하고 뭐 구분해야 된다고? 이건 색 모양 가지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보통 미토콘드리아는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보세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그려요. 카차 발라둔 느낌이야. 진짜로 그렇게 그린다고. 생긴 것도 그따로 생겼어.
엽록체는 띡 이런 형태로 그려요. 얼굴에 칼집 나가지고 코벤자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그라나다 스트로마 이런 것들 그 표현하는 거거든요. 반반응이라는 거 명반응이나 그라나다 스트로마 이런 거 나중에 자세하게 배워. 생물트 들어가게 되면 그런 거 우리가 몰라도 되잖아. 그런 거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핫도그 케첩 뿌려놓은 느낌이 뭐라고? 미토콘드리아고. 아 실제 그렇게 나와. 나만 그리는 게 아니야. 그런 느낌을 찾는 거라고. 그 다음에 뭔가 찍 거지고 코벤 자국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뭐다? 엽록체다라는 느낌. 이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응? 그래서 엽록체하고 뭐하고 미토콘드리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포체라는 거 보여요? 소포체 보여요? 핵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핵 옆에 붙어 있어 뭔가 길이 이리저리다 많이 미로처럼 생긴 거 있잖아. 그게 소포체고요. 소포체 옆에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있죠. 골지체라고 부르는 거. 예. 그 다음에 소포체에 동글동글하게 붙어 있는 조그만 알갱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다? 리보솜이다. 다 알아야 돼요? 리보솜이랑 스포츠고. 네. DNA. 얘야. 예. 왜 갑자기 DNA가 여기서 나와? 리보솜은 DNA랑 관계없어. RNA 들어가야 돼. RNA.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모르려고 된다면 난 건드리지도 않아. 얘기도 안 한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건 네. 필요하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얘기했잖아. 내가 생물 전공도 아니라서 이거 자세하게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 뭐 할 거야?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 이쪽은. 그치? 그래서 그런 건 알아야 된다고. 세포의 소기관. 그래서 각각의 세포의 소기관이 하는 게 뭔지, 생긴 게 어떤 역할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첫 번째, 핵. 핵은 뭐야? 일단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핵막이 없는 것도 있어. 핵막이 없는 놈을 특별히 뭐라 부르냐면 원핵생물이라 불러요. 원시적인 핵을 가졌다. 그래서 원핵생물이야. 아메바. 아니. 아메바는 그거 아니야? 세포벽 뚫어서 가는 거? 어? 세포벽 그 통과하지 않아요? 누가? 아메바가? 그 세포를. 아메바 운동이라 하지. 이 새끼 아메바가 딱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아메바. 네가 얘기하는 건 백혈구가 네. 아메바 운동을 해서 혈관벽을 빠져나간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네 맞아요. 아메바가 세포벽을 뚫는다는 얘기 아니라 아메바가 왜 세포벽 못 뚫어요? 아메바는 하나의 생명체거든. 네. 근데 하나의 생명체가 왜 다른 놈의 세포벽을 뚫어야 돼? 그럼 왜 아메바 운동이라 해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메바가 꿈틀꿈틀 하잖아. 그걸 아메바 운동이라 얘기를 한다고. 아.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깊게 들어가면 모른다고 나는. 네. 자, 핵막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사람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대부분의 생명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뭐라고? 진핵생물이에요. 핵막이 존재한다는 거. 두 번째. 핵이 하는 역할이 뭐야? 핵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유전? DNA. 물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뭐로? DNA로.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야. 염기 서열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핵이라고. 그래서 핵이 이 DNA를 통해서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거지만 뭘 만들어낸다고? 단백질을 만들어내. 뭘 만들어낸다? 단백질. 그 단백질,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에 따라서 각각의 세포들이 하는 역할이 결정이 돼. 응? 그래서 핵이 세포의 뭐? 기능, 역할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심적인 생명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핵이라는 거야. 핵 속에 뭐가 들어있다? DNA가 들어있고 DNA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다?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뭘 만드는 거야? 네. 뒤에 가서 할 거지만 자세하게 할 거지만 중요한 거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단백질은 핵에서 안 만들어. 어디서 만들어? 리보솜에서 만들어. 어디서 만든다? 리보솜. 그 동글동글 알갱이 같은 게 리보솜. 바로 갈게. 리보솜. 리보솜은 뭘 합성한다?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예요. 오케이?
오케이. 얘는 막으로 구성되어 있진 않아. 작은 알갱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막으로 쌓여 있으면 오히려 단백질 만드는데 불편해. 그래서 리보솜은 막으로 되어 있지 않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합성.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다라는 거. 자, 엽록체부터 하고 갑시다. 엽록체. 엽록체는 알잖아. 이래가지 포도당. 뭐 이게 이중막으로 써있다 이런 것들 나중에 뭐야 생명과학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그런 것들 나중에 하실 거고요. 엽록체는 뭐 하는 거죠? 이래가지 맞아.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를?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광합성은 뭐를 만들어낸다? 포도당. 포도당 같은 걸 뭐라 불러? 이당 뭔 운동? 이당류. 포도당은 단당류야 새끼야. 그래? 엿당이 이당류. 맞아.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예요. 응? 짜잘한 애들 가지고 물, 이산화탄소 가지는 무기물을 가지고 뭐를 포도당 같은 뭐를 합성하다? 유기물을 합성하는 장소가 어디다? 엽록체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놈이에요? 유명한 놈. 미토콘드리아 세포 호흡을 하는 애예요. 세포 호흡을. 그러면 얘는 광합성이 유기물을 합성한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뭐 한 거야? 분해. 유기물을 분해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 에너지. 그렇지. 에너지란 말이 꼭 나와야 돼. 호흡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뭐를?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뭐다? 미토콘드리아야. 오케이? 이 엽록체가 원래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 하나의 생명체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포라는 놈의 공생관계로 인해서 정착해서 그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지 하나야. 그 원인 중에 뭐 이중방언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아무 자세히 잘 몰라. 그래서 뭐라고?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하는 역할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포체 나오죠. 소포체는 단백질에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뭐한다? 단백질 음반. 단백질을 운반해. 어디서 만든다고 단백질을? 어디서 만든다고 단백질을? 리보솜에서 만들고 어디로 운반한다고? 소포체로 운반해. 골지체에서 이 단백질을 여러분 세포내 소기관 중에서 이 단백질의 이동 단백질의 합성에 대한 것만 1학년 때 자세히 배우는 거야. 공학과학에서는. 골지체는 뭐 한다고? 만든 단백질을 필요에 맞게 변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얘를 바깥으로 내보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분비. 세포 안으로 분비할 수도 있고요. 세포 바깥으로 분비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세포 내 소기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세포벽이라는 거 있죠. 세포벽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거지. 백톤 아까 했잖아. 노폐물을 저장하는 거라고. 자, 여기서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거. 그치? 이건 꼭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뭐야? 엽록체.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거. 또 세포벽. 얘네 두 개는 뭐 어디에만 존재한다고? 동물세포에는 없고 어디만 존재한다?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단 말이야. 맞아? 이해됐어? 자, 각각의 기능들 잘 안 외워지거든요. 다시 한번. 핵은 당연히 알잖아. 제일 중요한 거고. 이 핵은 뭐? 이 핵 안에 뭐? 염색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염색체는 세포 분열시계만 볼 수 있는 거고 평상시에는 염색체가 풀려져 있죠. 실처럼. 그 실처럼 풀려져 있는 염색체를 보고 뭐라 불러? 염색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 염색사 안에 단백질이 사이사이에 있고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게 그거를 뭐가 DNA가 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 속에는 뭐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뭐가 있다? DNA가 있고 이 DNA를 이용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럼 각각의 세포들마다 핵이 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그 각각의 핵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니까 그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그 만들어낸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뭐 세포의 기능이 결정이 된다고.
모든 세포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리고 그 역할을 조절해주는 게 뭐가 된다? 핵이다. 생명활동의 중심이다라는 거. 자, 핵에서 있던 이 DNA에 있던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어디서 만든다? 단백질을 리보솜에서 만든다라는 거. 오케이. 영록체는 광합성, 당연히 많이 했던 거잖아.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요. 당연히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 미토콘드리아는 뭐 세포호비어나 유기물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소포체는 리보솜에서 만들어낸 단백질의 운반 통로, 그 다음에 골지체는 소포체로 통해서 이동해 온 게 일부가 변형이 돼, 변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 안 또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가 된다? 골지체다. 액포는 뭐 하는 거라고? 노폐물이 저장되는 거. 그래서 생명활동을 많이 한 세포일수록, 곧 늙은 세포일수록 액포의 크기가 크고 내용이 많아. 그리고 식물의 세포가 일반적으로 동물 세포보다 액포가 좀 더 많아요. 이유는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잖아요. 그런데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지. 세포 막 바깥쪽에 벽이 하나 또 있으니까 그만큼 물질이 이동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노폐물을 몸 안에, 세포 안에 그냥 저장해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물 세포가 동물 세포에 비해서 액포가 좀 더 발달되어 있다 라는 내용을 기억을 하시자고요. 오케이. 책이 근데 동물세포에 F4가 없는데요. 아, 있기는. 어린 세포인가 보지, 새끼야. 그래요? 동물 세포에도 액포는 있어요. 식물 세포에 좀 더 발달되어 있는 것 뿐이지 동물은 액포가 없다. 이게 맞지는 않다고.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233쪽에 보시면 233쪽 중간에 보면 그림 하나 보이죠? 그게 뭐가 나와 있어요? 핵에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거 되게 잘 다루는 거니까.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핵에 뭐가 있다고?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지. DNA 형태로.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다?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어디서 만든다고? 리보솜에서. 그 다음에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어디서 운반해? 소포체를 통해서 운반이 되고, 그 다음에 골지체로 가서 단백질이 일부 변형되고, 그 다음에 세포 안 또는 바깥으로 내보낸 역할을 하는 게 골지체라는 거.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한 장 넘겨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포막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여기서 자세히 할 거니까. 세포막에 하는 역할이 뭐예요? 물질 이동 통로 역할을 해주고요. 단지 통로만 역할하는 게 아니라 그 통로 역할을 하면서 각각의 물질들이 선택적으로 통과되고 통과되지 않게끔으로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주는 게 뭐다? 세포막이다. 세포막의 기능,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는지를 지금부터 조금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동 모자이크 막 이런 거 가장 간단하게 나온 내용인데 그런 표현 나오진 않고요. 일단 세포막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막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을 특별히 막을 이룬 단백질이라고 해서 막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 막단백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이거 보자. 인지질은 지방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원래 중등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지방이라고 배우죠? 그런데 고등 가게 되면 뭐라고 배워요? 지질이라고 배워요. 이 지질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이게 다 지질의 성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게 중성지방이야. 지방 덩어리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거 중성지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 다 지질이라고 지방하고 비슷한 성질 나타내는 거대. 그 중에 하나라고. 자, 그럼 인지질 이중충은 뭐냐? 자, 일단 인지질은 이렇게 그래요. 대가리, 꼬리, 대가리, 꼬리, 대가리, 꼬리, 대가리, 꼬리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대가리가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고 꼬리가 안쪽을 향하고. 그래서 인지 요거 하나가 인지질 하나거든요. 두 개가 층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중층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대가리 부분은 좀 크게 그릴게. 대가리 부분, 꼬리 부분이 있는데 대가리 부분이 친수성이에요. 친수성이 뭘 뜻해요? 물이랑 친하다. 아, 물이랑 친하다고. 물하고 잘 결합한다고. 기름을 비우는. 기름을 싫어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 부를까? 얘가 친수성이야. 얘는 친수성이 아니라는 얘기했지 뭐. 비진수성. 아이씨. 소수성. 친유성이라 부르기도 해요. 물하고 친하지 않으면 기름하고 친하거든. 친유성 똑같은 말이 소수성. 친수 물하고 친하다. 소수 물하고 싫어한다. 오케이? 친수성인 머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수성인 꼬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건 당연히 뭐야? 단백질. 어? 아. 우리 잘 많지 새끼야. 물이 그래서 세포 안팎으로 물이 개 많아요. 그죠? 그래서 친수 부분이 바깥쪽 안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수성 부분이 꼬리 부분이 약게 되어 있다고. 오케이? 이런 사이사이에 쭉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뭐가 단백질 덩어리가 이렇게 푹 박혀 있어요. 단백질이. 뭐가 박혀 있다고? 단백질 이렇게 쿡쿡쿡 박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인지질 이중을 통과 못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뭐가?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게 된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놈이 뭐가 있는 거고 단백질을 통과하는 게 뭐가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일단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놈들은 사이즈가 큰 놈일까 작은 놈일까? 이거 울타리야. 막이라고. 작은 놈. 그렇지. 울타리를 쳐놨거든. 여러분들 시골에 나무로 만든 울타리 이런 것들 있잖아. 아니면 시골에 이렇게 뒷뜰 같은 데 이런 데는 뭐 개나리 같은 나무 심어놓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기어다니기 힘들어. 너무 빽빽해서. 그런데 작은 애들 왔다 갔다 하잖아. 개도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개구멍이라 부르지 않냐? 야, 무슨 니들 학교에도 있잖아. 정문 말고 몰래 빠져나가려고 무슨 이상한 구멍들 통과하잖아. 그런 거 개구멍 통과한다 얘기지 않아? 네. 안 해봤어 그런 거? 몰래 학교를 빠져나가고 이런 거 안 해봤어? 네. 학교 뒤에가 산이에요. 좋지 새끼야. 산이니까 더. 산이어서 산이어서 나쁜 짓 하기 좋잖아. 낙엽이 개 많아서 올라가기 힘들어요. 아직도 학교에서 개구멍을 안 빠져나가고 그런 거 착하게 사는구나. 자, 어찌됐든 자 이것도 울타리 막이니까 이거 봐. 입자가 작은 애는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입자가 큰 애는 통과해 못해? 못해.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기 쉬운 애는 물하고 친한 애일까? 지방하고 지질하고 친한 애일까? 물. 아니야. 뭐요? 얘가 친수수 부분이잖아. 그니까 여기 머물러 있는다고. 아. 근데 기름하고 친하면 이 바깥쪽 분이 소수성 부분이잖아. 이 안에 있는 놈들 바깥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침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입자가 큰 놈 인지질 이중층 통과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 다음에 지방 성분이 강한 지질하고 친화력이 강한 놈들이 통과하기 쉬운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전기를 띠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온들 있잖아. 이온들이 전기를 띠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온들은 당연히 물하고 친화력이 좋아요. 당연히 좋아. 그러면 이온들은 통과하기 쉽다 어렵다. 인지중 이중층을 어렵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런 애들 입자가 큰 덩어리들 그 다음에 이온을 전기를 띠고 있는 놈들은 뭘 통해서 이동한다?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라는 거. 다시 봐.
이게 되게 중요해. 구분하는 게 일단 물질들을.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놈을 외우니까 좀 더 편해. 어떤 놈들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이온. 이온. 전기를 이온. 또 신수성. 덩어리들. 덩어리. 고분자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통과하기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막단백질 통해서 이동하게 될 거라는 거.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페이지 230쪽 맨 밑에 부분 보세요. 234쪽 맨 밑에 부분. 세포막의 물질 투과도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세포막에 대한 물질의 투과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특성은 뭐가 있다? 분자 크기, 지질에 대한 용해도, 전하를 띠는지의 여부 등이다. 일반적으로 분자 크기가 작거나 지질에 잘 용해되면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이 세포막을 잘 투과하게 된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막을 투과하는 물질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235쪽을 보면 뭐가 나온다? 확산이 나옵니다. 자, 야, 확산이 뭐야? 비가요. 아이씨.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 맞아, 확산은 비가역 반응이 맞죠. 확산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물질의 이동하는 경우인데 어디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평형 상태를 이루기 뭔 위해. 개소리야. 왜 그러냐고. 그죠? 여러분들 저거는 과학적이요?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아, 엔트로피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모여있어. 규칙적인 거야. 퍼져. 불규칙적이 된 거라고. 일반화된 거라고. 내가 구슬이 있어. 쫙 모아놨어? 통에? 내가 에너지를 써서 다 규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옆에 여기 툭 쳤네? 통을? 구슬이 쫙 꺼트려졌지?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얘를 다시 통에 담으려면 뭘 해야 돼? 하나 주워서 넣어야 되잖아.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고도 많이 몰려있는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 중요한 건 얘는 뭐가 이동하는 거야? 고농도 저농도로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거지. 네.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거라고. 입자 자체가. 왜 뭐 얘기하려고 나는 삼투하고 비교하려고. 왜? 고1 단원에서 다른 거 하나도 안 배워요. 확산하고 삼투만 배워요. 뭐 능동성, ATP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하고 두 개만 구분하면 돼. 그런데 확산 될 때 에너지 쓸까 안 쓸까? 안 써. 삼투 에너지 쓸까 안 쓸까? 안 써. 둘 다 안 써. 근데 둘이 막 차이점을 얘기해 주니까 하나는 에너지 쓰고 둘이 또 아니라고. 둘 다 에너지 소비 없이 이동하는 거야. 만약에 확산 또는 삼투하는 데까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못 살아.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해. 못 산다고. 지금부터 밥을 10배 더 먹어야 돼. 살아가기 위해서. 왜요? 너, 네. 네 몸에서 네. 삼투 현상으로 네.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대부분을 네가 흡수하거든. 네. 그걸 에너지를 써서 퍼올린다고 생각해봐. 펌프질을 한다고 새끼야. 아, 너 물 하나, 네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물 하나 그거 유지하는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쓴다고. 그럼 개 많이 먹어야 돼. 그렇군요. 그러면 개체수가 확 줄겠지? 자기가 적자 생존이 일어날 거 아니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먹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확산도 그렇고 삼투도 그렇고 에너지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얘는 에너지 소비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나중에 뭐 ATP라는 개념을 갖고 보통 설명하긴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확산이 잘 되려면 자, 확산이 농구처럼 커야 돼. 잘 되는 경우 맞아. 첫 번째, 농도차가 크다. 맞아. 잠깐만, 농도차가 크면 확산 잘 되지. 두 번째, 입자 자체의 질량이 클 때 작을 때. 작을 때. 입자
질량이 작을 때. 세 번째, 온도. 높을 때. 높을 때, 온도가 높은 게 입자 운동이 활발한 거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한 그만큼 잘 퍼져 나갈 거 아니야. 맞아. 이게 기본적으로 확산이 잘 되는 조건이라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알잖아, 이런 거. 그리고 고체, 액체, 기체, 진공 어디서 확산이 제일 잘 돼? 당연히. 예? 고체, 액체, 기체, 진공. 진공. 네 가지.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확산이 제일 잘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느려지게 된다는 거. 맞죠? 자, 그래서 확산의 기본적으로 특징이 그렇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 나오고요.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어떤 것들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확산이 되는지, 그 다음에 막 단백질로 확산이 되는 거 뭐가 있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 뭐 있어요? 첫 번째, 사이즈가 작은 저분자, 뭐 어떤 같은 산소, 이산화탄소, 기체분자. 자, 뭐라고?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분자. 그 다음에 뭐 지용성 물질. 뭐라고? 지용성. 지용성 물질. 뭐라고 안 치는 애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얘네들이 뭐 한다고? 확산한다고. 뭐가 있다고?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물질이 대표적인 게 뭐? 입자 작은 애, 그 다음에 뭐라고 치는 애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다. 단백질,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에는 뭐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포도당.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뭐 고분자에. 고분자라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얘네들보다 사이즈가 크니까. 얘네들 고분자라 부르지는 않아요. 여러분 고분자의 정의는, 고분자란 말 많이 들어봤죠? 분자는 분자인데 사이즈가 큰 거야, 많은 거야. 이거 고분자라 얘기하거든요. 보통 분자량이 10,000 이상일 때를 고분자라 불러요. 안진? 네. 물 분자량 얼마야? 그러게요. H가 1이고. 씨발, 물 분자량도 모르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자연스러워야 되잖아. 너무 많이 해서 계산. 18. 18. 저 알아요. 16에 2, 1 해서 2 해가지고 18. 얼마나 계산을 하면서 물이 18인지 계산해야 돼. 저 기억 안 나요. 그럼 너 이건 당연히 더더욱 모르겠다. 분자량을. 알아요. 계산해야 알다는 얘기잖아. 네. 이런 건 보통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야지. 계산을 많이 하신 분들은. 20인가? C가 얼마야? 야, C가 몇 번이냐 새끼야. 13번? 아닌가? 6번. 보통 우리 20번까지는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한 게 원자량이죠. 네. 그래서 C는 원자량이 12예요. O는 원자량이 원자번호 8번에다 곱하기 해서 16이죠. 네. 16짜리 2개 있고 12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얼마? 그러면 16짜리 2개, 12짜리 하나요? 30이요. 기적의 계산. 40이요. 44 새끼야. 왜 44예요? 16 곱하기 나 미쳐버리겠다. 32에 10이구나. 저한테 산수시키지 말아주세요. 내가 이걸 너한테 계산시킨 게 아니라 네. 화학안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네. 몰수를 따지든지 뭘 하든지 화학반에서 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어봤으면 네. 이산화탄소가 44라는 거 물이 18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 아니, 문제에 나오니까요. 저는 최대한 효율로 머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일부러 안 넣었어요. 선택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머리에 대고 죽일까? 기억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야, 네. 알겠어. 아, 자,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 다음에 뭐 이온, 전하를 띠는 이온 같은 걸 뭘 통해서 확산한다고? 맞답니다.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여기는 생물셈이 들어와서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문제가 한참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뭐라고?
수업을 잘 들으라고. 통합과학을 물리쌤이 가르치면 물리도 어려워져요? 네. 아, 아니에요. 근데 물리쌤이 통합과학을 가르치면 통합과학의 물리가 어려워지냐? 아니에요. 어떤 물리쌤이 어떻게 건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선생님 봐봐. 이게 물리만을 선생님 보세요. 물리만도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물리만 문제가 달라질 것 같잖아. 별로 많이 안 달라져요. 왜? 가이드가 있어요. 수능이라는. 어차피 학교에서 애들을 잘 가르친다는 건 수능시험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수능보다 훨씬 더 오버하게 가르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능을 보는 과목들은 수능이 가이드예요. 근데 통합과학은 수능을 안 봐요. 그래서 가이드 따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쳐요. 그리고 또 어떤 논리를 피냐면 어차피 이과 갈 놈들이 물리완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을 내가 미리 가르치겠다. 이게 나쁜 논리는 아니야. 자 여기서 나는 문과 티키인데 난 피해보는 거야. 씨발 난 문과 틱한데? 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왜 날 고문하지? 근데 니들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가르칠 놈들 이과 틱한 애들 물리 잘하기 위해서 미리 깔고 갈 거야. 이걸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 어차피 내가 안 가르쳐서 이렇게 잘하지 말. 근데 내가 가르칠 내 자식들을 조금이나마 더 일찍 공부 타이트하게 시키겠다라는 게 잘못된 논리는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강한 분들은 깊이 들어가요. 통합과학에서. 그리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이 다 선생님 쉬워요. 빡쳐요. 그래서 맛 좀 보여줘요. 문제를. 그러신 분들이 문제를 내면 어려워요. 적당히 하긴 하는데 어려워요. 진짜로. 심지어 고2 때 물리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3 때 물리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학교 같은 경우에 물리를 선택을 안 해요. 많이 폐강.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자기 전공상 이과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리가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한 20명 모아가지고 만들어요, 반을. 개설해줘야 돼요. 개설해줘요. 그러면 2학년은 애들이 좀 많죠? 3학년 애들이 좀 적죠? 2학년 애들이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이 조금 더 많아요. 2학년 시험지가 3학년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되게 중요하게 달라져. 특히나 통합과학. 물리와는 크게 상관없다. 아까 얘기했지만 가이드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보다 어렵게 나오진 않아. 근데 수능 킬러 문제 끌어들여서 문제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두 문제를. 이분들은 미친 거긴 하지만 너무 열정이 강한 거지. 애들한테 그거 하면 거의 죽어나간단 말이야. 고2짜리 애들한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통합과학은 학교 선생님 수업을 제일 잘 들어야 돼. 어디까지 건드릴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건드려 놓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 물어봐야 돼. 이게 통합과학에 보통 없는 내용 같은데 선생님 이거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출제되나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얘기는 해줘. 그 정도는. 내 수업 들었더니 애한테 얘기는 해주지. 낼 거야. 아니 얘기 이렇게까지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나 수업 잘 듣고 있는데 물어보면 그런 거 얘기해주지 당연히. 분위기 알겠지? 그래서 수업 시간 잘 들어야 돼. 과학생인데 여러 명 아니에요? 약간 통합과학을 보통 여럿이 들어와요. 4명이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요. 2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혼자 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런 학교에서. 뒷반 선생님이 어렵게 하면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말은 맞춰요. 애들이 안 배운 걸 나와주면 어떻게 아빠 새끼들 다 뒤지란 얘기냐? 아빠 선생님 호구야? 아빠 뒷반은 선생님들끼리 조율을 하죠. 그리고 아빠 선생님이 나는 안 가르친 부분에 뒷반 선생님이 냈어. 그럼 말을 해야지. 이거 내면 어떡하냐고. 당연히 내가 내 자식들은 내가 케어해야지. 내가 가르쳤는데 뒷반 선생님이 세다고 자기가 가르친 거면 냈어. 승질 내야지. 뭐냐고. 나 안 가르쳤다고. 맞아? 그런 일은 거의 없어. 가끔 있긴 있는데 드물게 가끔 일어나긴 해. 이게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나면 한 사람이 너무 오래됐고 힘이 센 사람이 한 사람은 초짜야.
그럼 내가 어쩌고 이러다 보면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 근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그렇진 않아 일반적으로. 그리고 내가 가르친 애들이 시험 잘 보게끔 만드는 게 좋잖아 보통. 내가 안 가르친 걸 문제를 내면 화를 내지. 못 내게 해야 되는 거고 나 안 가르쳤다고. 이게 통합과학이 있냐고. 따져야 돼 그런 건 다. 많든 적든. 불의를 보면 참아야 돼? 아니요. 참아야 돼 새끼야. 그래야 잘 살아. 참지 마. 쉬어요. 어? 쉬어요. 춥다고? 쉬어요. 튄다고? 쉬자고요. 아이 이거 맞아 해야 될 거야 학생까지는. 3투까지는 해야지 3투. 3투! 와. 3투는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용매는 통과할 수 있지만 용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 소금이랑 물. 뭐가 있어야 돼요? 용 막. 용매 선택적 투가 투과성막. 이게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이걸 사이에 두고 뭐를 농도가 다른 용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10% NaCl, 여기는 20% NaCl.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 15. 뭐 임마? 15, 15. 15, 15? 15, 15가 되겠나? 잠깐만. 물이 아니 차이가 나는 건 맞지? 농도가 똑같아지는 건 맞지? 차이 15, 15 그래도 좀 거슬리긴 하는데 확인을 들어가 봐야 돼서. 자,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입자가 작은 액은 통과가 되고요. 입자가 큰 놈은 통과가 못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고요. 네. Na 플러스가 있고 Cl 마이너가 있어요. 네. 여기도 물이 있고 Na 플러스가 Cl 마이너가 있죠. 근데 Na 플러스가 Cl 마이너가 여기를 통과를 못해요. 왜요? 커서 아니에요. 이온이라. 아니에요. Na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물에 녹아 있잖아요. 네. 그럼 얘를 물 분자가 삥 둘러싸버려요. 물 분자는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 동그랗게 큰 게 산소고요. 자그마한 게 수소잖아요. 이 산소 부분이 마이너스를 띠고 수소 부분이 플러스를 띠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산소가 이렇게 얘를 삥 둘러싸버려요. 이렇게. 이걸 뭐라 부른다? 수화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수화. 그래서 이 덩어리가 하나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용질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온 같은 경우에. 설탕 같은 경우 원래 사이즈가 크니까 통과를 못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물 분자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삥 둘러싸요. 수화가 됐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럼 봐. 근데 왜 물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 여러분 배워서 알잖아요. 그치? 물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 맞죠? 왜 저렇게 가요? 왜? 맞추려고요. 그게 뭔 논리야? 그 확산 때문에. 확산이 아니구나 저거. 왜? 이유. 그러니까 저게 그 연도차. NA가 통과를 못하니까. 연도차. 이거는 저요. 3투요. 삼투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할 거라니까. 삼투 때문에 그래라면 어떻게 해. 확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 봅시다. Sorry. 아니 물이 여기서 이리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리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둘 다. 네. 그런데 이 막에 부딪히는 숫자를 생각해보자. 여기는 요 놈도 Na 플러스 이온도 있고 Cl 마이너도 있고 물 분자도 있지. 여기 다 부딪혀요. 근데 여기는 Na 플러스도 있고 Cl 마이너도 있고 물도 있는데 여기는 Na 플러스 Cl 마이너가 여기보다 많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때리는 물의 숫자가 많아 적어? 적어. 넘어가는 물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물이 많은 거지. 실제로 양쪽 다 이동 가능해 물은.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건 적어. 상대적으로. 이 막을 통해 구멍이 있는데 여기는 인간들이 Na하고 CL이 적어 상대적으로 물이 그만큼 많은 벽을 두드릴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Na 플러스 CL이 개 많네? 비켜봐! 물 분자가 이 벽을 두드리는 게 적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넘어가는 양이 적고 일로 넘어가는 양은 많은 거야. 아, 저 두르고 있어서요? 어? 그 NA를 물이 두르고 있어서 아니. 그런 거예요? 20%라는 얘기는 NaU가 CL이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잖아. 네. 그럼 이 벽에 부딪히는 숫자가 물 분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벽을 세포 벽을 이 막을 두드리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왼쪽보다 오른쪽이 많아 적어. 적어요. 용질이 더 많으니까 적잖아. 그래서 넘어가는 물이 적다고. 아, 네.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뭐가 같아지면 농도가 같아지면 때리는 숫자가 똑같잖아. 일로 넘어가는 거 일로 넘어가는 양이 똑같으니까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지. 수면의 변화가. 깨달았다. 이해 안 돼? 잤냐? 표정이 되는데요? 어? 되는데요? 근데 표정이 왜 갑자기 멍 때렸지 너? 네? 아니요. 집에 뭐 맛있는 거 숨겨놨냐?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는 수면이 낮아지고요. 여기는 수면이 높아져요. 와, 그럼 요 수면 차이 때문에 요게 누르는 압력이 생기죠. 네. 요 압력을 뭐라 부르는 거야? 삼투 압력. 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게 삼투압이에요. 아, 실제로 여러분들 농도 차이를 거슬려서 물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가 농도가 더 진했잖아. 네. 내게 여기를 개세게 눌러. 넘어가. 안 넘어가겠냐? 개 눌러 씨발. 살기 개 힘들게 만들어. 여기 동네가 있는데 중간에 철조망이 있어. 근데 여기서 계속 총질해. 씨발 죽어라 이 새끼. 다 넘어가. 아, 삼투압이. 넘어간다고 다. 삼투압이. 이게 역삼투압 방식. 물 정화시킬 때 역삼투압 이런 거 하잖아. 오. 근데 너무 세게 넣으면 이게 찢어져. 이 막이 찢어지기 때문에 너무 세게 못하지만 역삼투압이라는 개념이 딱 그거예요. 농도를 역형해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뭐만 가하면 압력을 세게 주면 눌러주면 저로 넘어간다고. 삼투압이 뭐예요? 이씨, 양쪽의 농도 차이 때문에 물이 이동해 가면서 여기 양쪽의 높낮이 차이가 생겼잖아요. 네. 그럼 요쪽 액체, 요 액체가 이만큼 더 높기 때문에 요만큼이 누르는 힘이 생겼죠. 네. 그거에 의한 압력을 삼투압이라 부른다. 아, 농도 차이 때문에 생긴 압력, 그걸 삼투압이라 부르고. 화투 배우신 분은 삼투압식도 혹시 한번 써볼까? 파이는 CRT. 아, 여기에 반트호프 얘기해서 IV 이런 거 안 할게. 자, 이런 게 있었어. 아, 자, 삼투가 뭔지 알겠지? 네. 네. 우리 삼투가 거기 보세요. 거기 적혈극을 동물세포의 삼투. 자, 첫 번째 보세요. 237쪽에 있는 적혈극.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대. 자, 그걸 농도가 낮은 용액을 뭐라고 해? 저장액이라 불러. 뭐라 부른다? 저장액. 농도가 같은 건 등장액. 농도보다 높은 건 고장액이라 부르는 거야.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자, 저장액에 넣었어. 뭘 어디게 돼? 적혈구를 저장액에 넣었다고. 그럼 적혈구에 있던 물이 어떻게 돼? 나가 들어와. 저장액에 넣었다고. 아, 그 농도가 저장액에 낮은 있던 쪽. 게 들어와요. 저장액에 있던 물이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겠지. 네. 계속 들어와. 터져. 오. 뿡.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사람도 보내야 돼. 그래 볼까? 야, 이거 실험할 때 많이 터뜨려. 오랫동안 담가놓으면 터진다고. 사람도 그래요? 사람은 너는 예. 별론데 네 몸뚱이는 개훌륭해. 아, 단지 너를 물에 오래 담갔다고 네가 터지진 않아. 아쉽다. 줄래? 불지 않아요. 수육이 되는 불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 그거는 뭐가 조정을 해주는 거야. 그 과정이 터지진 않지 전체적으로. 안 시끄러. 그 다음에 등장액에 넣으면 당연히 변화가 없을 거고요. 네. 고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와요. 적혈구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해진다는 거 이해됐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식물세포 한번 보실래요? 식물세포는 세포 형태가 거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먹기. 왜? 세포 벽이라는 게 있잖아. 형태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나머지 똑같아.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해 가는 거야? 물이 이동하는 거야. 확산은 뭐가 이동한 거였어? 물질 자체가 이동한 거였어. 삼투는 뭐가 이동한 거라고? 물.
물이 이동하는 거라고. 그래서 양쪽의 농도를 맞춰주는 거라고. 와. 이해됐어요?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나이스. 드디어. 셀파 풀겠습니다. 프린트 좀 해주세요. 알겠어. 쌤 히터 좀 꺼주시면. 알겠어. 저도 그만하려 했습니다. 너무 더워.